암 환자 99%가 묻는 질문들. 한 의사의 솔직한 답변, 건강의 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째 암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제게 오시는 환자분들은 이미 진단 초기에 그 거친 감정의 폭풍우를 다 지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냥 충격과 분노, 그리고 부정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 병을 진단받은 거의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메아리 치는 무거운 질문들을 안고 오십니다. 저는 매일같이 듣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환자분께서 애타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묻습니다. 원장님, 이 수술 안 하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른 길은 없나요? 또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이제 항암 치료를 앞둔 분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원장님, 항암 치료는 면역세포를 다 죽인다고 들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해로운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태어나며 거의 모든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암 환자 9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은 표준 치료가 마치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무한한 선택지이며 새로운 약이 항상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비극적인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99% 아니 정말로 전부는 이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모두 사용할 기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냉혹한 진실. 왜 표준 치료는 로또 당첨과 같은가 환자분께서 현대의학의 길에 의문을 제기하실 때 저는 종종 역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암과의 전쟁은 놀라울 정도로 역사가 짧다고 설명드립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의 틀이 제대로 잡힌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폭발적인 발전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고작 40년 정도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저는 2013년 시카고에서 열렸던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에 참석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미국 전역에서 37년간 축적된 방대한 암 치료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소베링, 즉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만큼 냉정했습니다. 수술은 전체 환자의 약 25%에게 명백히 도움을 주었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는 고작 5%의 환자에게만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다수를 위한 해답은 대체 무엇인가? 물론 그건 10여 년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성공률이 더 높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상상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수술 안 할래. 내 친구도 수술했는데 결국 재발했어 라는 위험한 결론으로 건너뛰기 쉽습니다. 환자분들에게는 이 여정에서 수많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수술 동기, 항암 동기, 온라인 암 환우 카페 동기,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의 힘은 막강합니다. 내가 알던 사람 중에 항암 치료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들이 그저 위장된 살인 무기라는 뜻일까요? 네,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현실은 수술이 완치를 보장한다거나 항암 치료를 하면 열의 9은 건강을 되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만약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고 3년 후에 재발했다면 그 수술이 없었더라면 그분은 1년 안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돌아가셨다는 내가 아는 그분들은요. 보통 그 인맥은 병실 동료, 친구의 친구 등 10명을 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암 치료가 모든 암을 완벽히 정복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치료가 없었다면 그분들의 소중한 시간은 훨씬 더 짧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의사가 당신에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방금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만약 당신에게 효과가 있을 항암 치료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또다시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아미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부위에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린 겁니다. 왜냐고요? 이 치료들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술. 처음부터 암이 다른 장기로 퍼진 사기암의 경우 수술은 거의 선택지에 없습니다. 드문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항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든 암에 대해 무한한 항암제가 있을 것이라 믿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간암의 경우 아직 확실하고 강력한 항암제가 부족합니다. 많은 두경부암이나 비뇨기과 계통의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효과적인 약이 있다 해도 몸은 내성을 키웁니다. 두세 번 약을 바꾸고 나면 더 이상 쓸 약이 없어 임상시험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사선.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방사선을 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해 식도, 유방암처럼 흉부에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복부나 골반 부위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치료를 받았다 해도 한번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에 암이 재발하면 다시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시급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첫 번째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과업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요새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때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식이요법, 보완의학, 대체요법, 자연치유. 당신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내야 합니다. 전쟁과 재건. 승리를 위한 전략.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나라가 침략당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적군이 탱크를 몰고 미사일을 쏘며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대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미사일을 쓰면 우리 아름다운 국토가 파괴될 거야. 사회 기반 시설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해야 할까요? 국토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며 칼과 창만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해야 할까요? 만약 그런다면 우리는 전멸할 겁니다. 그것은 100% 확실한 패배입니다. 유일하게 현명한 전략은 불에는 불로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군을 출동시키고 우리가 가진 모든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 적을 격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입니다. 주력 부대를 물리치고 나면 무엇이 보일까요? 엠베서가 된 전장, 잿더미가 된 나라, 당신의 몸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국가 재건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전문 인력들을 투입해야 합니다. 전투가 남긴 잔해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해독 치료를 시작합니다. 세포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항산화 치료를 합니다. 나라의 국방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재건하기 위해 면역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에 새로운 장비들을 장착합니다. 전략적인 식이요법, 꾸준한 운동 습관, 그리고 강력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말입니다. 당신은 새롭고 회복력 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적의 정찰병 몇몇이 다시 슬금슬금 기어들어오려 할 때 당신의 재건된 정예 군대가 그들을 손쉽게 격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법이 바로 우리가 통합의학,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첨단 현대의학의 장점과 우리 몸 자체의 치유 능력을 뒷받침하는 보완 요법들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자연 치유만 할 거야. 수술은 거부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소견으로는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 통합 모델은 이미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주류 의료 시스템 안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빅 세이빌, 즉 수술, 항암, 방사선에만 거의 전적으로 집중해 왔습니다. 제가 진료를 시작할 무렵에야 비로소 이러한 필수적인 보완 요법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3가지가 아닌 30가지의 치료 선택지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통합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환자의 치유 여정을 위한 진정으로 완전하고 올바른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의 재정에 완치에서 관리로의 결정적 전환 환자가 생각하는 성공과 의사가 생각하는 성공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의사가 어떤 신약의 성공률이 12%라고 말할 때 환자는 종종 내가 완전히 나을 확률이
12%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은 이 3개월간의 치료 후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확률이 12%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절이 아닌 안정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의사들이 치료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CT를 찍고 피검사를 해서 결과를 다음 4가지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완전 관해, Complete Remission, CR. 영상 검사상 암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분 관해, Partial Remission, PR. 종양의 크기가 50%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주 좋은 결과이지만 진행성 암에서 1차 목표는 아닙니다. 안정병변, Stable Disease, SD.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30% 미만으로 약간 커진 상태를 말합니다. 극적으로 줄어들진 않았지만 임의 진행이 멈춘 것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진행, Progression, PD. 종양이 30% 이상 커졌거나 새로운 전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는 치료가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의사는 안정병변이라는 결과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해, 치료가 듣고 있군. 이대로 계속하자. 하지만 환자는 같은 보고서를 보고 얼굴이 무너져 내립니다. 비통해하며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암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 모든 고통을 겪었는데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충돌 지점입니다. 환자는 암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완치를 쫓고 있지만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암을 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에 완치라는 희망만을 걸면 당신은 지쳐 쓰러질 겁니다.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 결국 생명을 연장하는 소중한 치료마저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암 치료의 목표는 질병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하듯 암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표는 임과 함께 살아가되 암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당신은 진단명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 여정은 틀림없이 힘듭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너지고 치료가 누적되면서 몸이 지쳐갑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 녹초가 되고 두려움과 고립감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약의 부작용이나 단순한 근육통인가요? 아니면 척추로 전이 되었다는 신호일까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손발 저림, 피로감, 미열 같은 부작용을 느끼고는 즉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어. 병이 이기고 있구나.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병의 악화가 아닙니다. 순전히 약의 부작용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약을 끊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설명해 드릴 때 환자분들의 눈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작은 불꽃이지만 그 순간에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폐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사기 폐암 진단은 5년 생존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사형 선고였습니다. 오늘날 표적 치료제, 종종 부작용이 거의 없는 간단한 알약 하나 덕분에 우리는 5년, 7년 그 이상을 건강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환자들을 봅니다. 제게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이 뇌까지 전이된 상태로 진단받은 환자분이 계십니다. 절망적인 예후였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표적 치료제 대상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때 전신 스캔을 해보니 유방에서 또 다른 별개의 원발성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방암 수술을 받고 유방암 항암 치료를 시작했으며 폐암을 위해서는 매일 알약 하나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올 6년 전의 일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신변을 정리하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절망하지 마십시오.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행동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진단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새로운 환자분이 제게 오시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분의 현재 위치를 지도 위에 찍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두려운 이유는 눈을 감고 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눈을 뜨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감없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수술의 의미, 한감의 의미, 통합의학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모든 도구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여정입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갈 로드맵을 그려봅시다. 오늘날 암치료의 세계는 희망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암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환자는 아닌 상태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현대의학의 최선과 당신 자신의 헌신적인 노력을 결합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이들,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통합적인 길을 받아들여 식단을 바꾸고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재건한 환자들이 암 진단 이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을요. 이전에 앓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은요. 그 병들이 오히려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그 병들을 위한 약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암이 반드시 절망의 마지막 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당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빛의 세계로 당신을 인도하는 강력한 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힘을 찾으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보장합니다.